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결과를 주고 있다. 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기존의 어떤 패러다임, 즉 거대 공룡과 자본이 선도하는 어떤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 뭐가 정보와 지식이 선도하는 시대. 즉 정보와 지식이 있다면 얼마든지 거대 공룡에 맞춰서 자기의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정착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든 것들이 다시 리세트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리세트가 된다. 그죠? 리세트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리세트가 되었다. 그죠? 자, 그래서 리세트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용어와 특징을 하나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리세트 되었다는 것의 의미, 리세트 되었다는 것의 의미 여러분들 이해하겠죠? 리세트 되었다. 자, 그래서 리세트 되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 용어인데,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은, 4차 산업은, 결국은 리세트다. 우리가 리세트다. 자, 그래서 기존의 틀을 아까 없앤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러한 기술의 발달은 이제 개인이 뭔가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는 결국 뭡니까? 자본이 선도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대신에 지식과 뭐가? 지식과 정보가, 가장 큰 자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런 금융자산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금융자산이 중심이 아닌, 물론 일정 경우에 금융자산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물리적인 어떤 확장을 위한 금융자산은 그것은 경쟁력을 갖는 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물리적인 것들은 예를 들어 물리적 그냥 단지 점포수를 누리는 것 같은,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하는 어떤 금융 분야에서 이것은 아니다는 거죠. 대신에 지식과 정보를 가진, 그죠? 지식과 정보를 가진 사람이 기회를 갖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는 소위하는 예를 들면 이제 핀테크 같은 경우가 그랬고, 또 아까 얘기했던 제조업에 있어서는 뭡니까? 3D 프린팅이 그렇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기회를 갖는 이제 그러한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것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즉 예를 들어 핀테크 같은 경우에 문제가 이제 보안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보안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이제 예를 들어서 거래를 하는데 은행 거래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은행 거래에 사고가 난다든가, 아니면 은행 거래를 다른 사람이 훔쳐볼 수 있다든가, 훔쳐보는 것은 또 장단점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최근 이제 어떤 개념들이 이제 나오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이란, 그죠? 블록체인 기술이 나왔죠.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이 소위 이야기하는 보안 문제,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우리가 은행에 어떤 돈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럼 은행은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소위 이야기하는 그 은행의 중앙 컴퓨터와, 그죠? 중앙 컴퓨터와 또 이것을 백업하는 한 몇 개의 또 다른 컴퓨터가 있겠죠. 컴퓨터들이 있을 겁니다. 백업한다는 복사해 놓는다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컴퓨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뭐 이 중앙 컴퓨터든 백업 컴퓨터든 이런 컴퓨터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수는 없죠. 이런 비용 문제도 있고 공간 문제도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또 다른 보안이죠.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으면 통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이 또 보안 문제를 또 만들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한계에 부딪히게 된 거죠. 그죠? 어떤 한계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갑자기 이런 컴퓨터들을 갑자기 버닝 하거나 우리가 화재란 것이 아무리 우리가 화재가 날 거를 예상하고 방치했던 경우는 가정이나 기업이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고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무슨 말입니까? 예상하지 못했고 또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말도 있고 또는 다른 말로는 뭡니까? 철저하게 했어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건 철저하게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사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버닝도 그렇고 또는 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은행의 강도가 100년 만에 한번 들똥말똥한다. 100년 만에 들똥말똥해도 한번 들면 그거는 강도가 되는 겁니다. 그죠? 맞죠? 한번 들면 그거는 큰 데미지로 끝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거죠. 사고는 일어나면은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자, 그 전에 뭐 수백 년 동안 안 일어났어도 일어난 그 순간에 모든 게 끝나버리죠. 자, 마찬가지죠. 중앙 컴퓨터에만 의존한다면은 이 중앙 컴퓨터가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안정성의 문제죠. 이런 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은 이러한 중앙 컴퓨터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수많은 다른 암호화된 부분에 저장을 해 놓는 거죠. 많은 이 블록체인이라고 불리는 컴퓨터들의 들에게 암호화된 코드와 같이 저장을 해 놓고 자, 그것의 진실성, 그것이 진정성, 즉 원본이라는 것, 그것이 맞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죠. 그죠? 그럼으로써 이거를 위험을 갖다가 분산시키죠. 자, 위험이 분산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블록체인의 기술을 이용한다면 아까 이야기하는 핀테크 기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훨씬 더 안정성을 담보받게 됩니다. 담보받는다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이런 용어들이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들 잘 이게 굉장히 이게 뭐 한자어인데 이게 아마 일본식 표현입니다. 담보받는다는 것은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보장된다. 우리가 보험 같은 데서 뭐뭘 담보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담보한다. 담보한다, 뭐 담보하지 않는다, 담보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건 뭐냐면 보험으로서 보상해주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보상한다 이런 뜻입니다. 보상한다. 그래서 보험 대상이 된다. 담보물이라 이러면 보험 대상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대상이 된다. 자, 대상이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담보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 말들이 이런 우리가 하다 보면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말의 뜻이 뭔지 여러분 좀 어리둥절할 때가 있겠죠. 근데 이게 다 사실은 일본식 표현입니다. 그 학자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한두 개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무역용어에 보면은 또 우리가 그 보면 소구란 말을 씁니다. 소구. 이거 완전히 일본식. 영어로는 recourse라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다시 돌려달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돌려다오. 다시 돌려다오. 그건 뭡니까? 반환. 반환. 그러니까 반환 청구를 이야기해요. 반환 청구. 한번 준 거를 잘못됐으니까 다시 줘 하는 걸 우리가 소구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용어들도 사실은 그대로 남아있죠. 이건 사실은 우리의 용어들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찾아보고 뭐 어쩌겠습니까? 지금 이걸 바꿔야 되는데 학자들이 이런 걸 갖다 바꾸면 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뭐 또 비슷한 것도 있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그 무역에서는 선화증권 이걸 다른 말도 또 사람에 따라서는 선하증권으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 그렇죠. 그죠? 일본식 표현입니다. 뭐 한두 개가 아니죠.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가지고 향후에는 이제 이러한 것들들 핀테크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이 지금 우리가 기관과 개인의 차이가 뭡니까? 안정성의 차이가 보안의 차이잖아요. 우리가 개인한테 맡기면은 집에 들어가 가지고 있으면 어떤 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큰 데를 가서 맡기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기술들에 의해 가지고 4차 산업 기술들에 의해 가지고 보완이 된다면은 개인이 어떤 것을 개발하고 이것을 상업화시키고 하는데 훨씬 더 큰 기회를 갖는다. 쉽게 그 어떤 마켓에 뛰어들어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4차 산업혁명은 완전히 어떤 리셋시키는 것이다. 어떤 인더스트리 자체를 산업 자체를 산업의 경쟁력과 여러 가지 패러다임을 아까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 리셋시키는 거다. 다시 초기화시키는 것이다. 초기화라기보다도 뭡니까? 이걸 뭐라 해야 됩니까? 하여튼 완전히 갈아엎는 것이다. 디폴트다. 그죠? 소위 이야기하는 그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데서 이제 기회가 많아지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 4차 산업혁명의 이제 특징과 용어는 이제 속도가 빠르다. 범위화. 시스템 이슈는 시스템 임팩트는 매우 크고 복잡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연관되어 있죠. 아까 봤죠? 아까 봤는데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하나의 3D 프린트를 봤어도 그렇고 연결이 막 되었잖아요. 그죠? 연결이 막 되었죠. 그 다음에 이것하고 이제 빅데이터도 연결이 되고, 그죠? 빅데이터도 연결이 되고. 다 연결이 됐습니다. 그죠? 빅데이터, 3D,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 그죠?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가운데 있겠죠. 인공지능이 이제 가운데 있고. 인공지능이란 것은 뭐냐면 스스로 학습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스스로 학습한다. 그죠? 인공지능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학습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스스로 학습한다. 자, 요거를 이제 학습할 때, 필요한 정보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정보화 시대 때는, 자, 컴퓨터를 이용하는 거죠. 정보화 시대 때는 이 정보를 인간이 어느 정도 인풋을 시켰습니다. 인간이 입력을 했고, 기계는 인간이 입력한 범위 내에서 그 정보에 따라서 처리하는 그런 기능을 가졌죠. 그렇지만 AI 시대에는 AI로 이제 대표되는 것이 이제 스마트 아닙니까? 스마트, 그죠? 스마트. 스스로 학습한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갖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란 말이 이제 되죠. 그죠? 스스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뭐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것들을 거기서 이제 출력은 3D 프린터 뭐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거, 그죠?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고 범위도 넓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용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4차 산업이라는 말을 제일 처음 쓴 것은 세계 경제 포럼입니다. 그래서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2016년에 이때 이제 나온 용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조업과 정보통신이 융합되는 단계를 독일에서는 이제 인더스트리 4.0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아까 ICT 기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새로운 기반으로 산업을 대표하는 용어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위에서 지능화와 초연결, 하이퍼 커넥션하고 인텔리전트가 굉장히 이제 대표적인 그죠? 이러한 이제 용어들로 우리가 인식이 됩니다. 그죠? 인식이 된다. 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리가 용어를 이제 주장한 분들을 보면 제레미 레프킨의 견해를 보면은요. 자, 제레미 레프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차 산업은 우리가 18세기 산업혁명 1776년 영국의 산업혁명부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임스 와트의 전기기관을 1776년이죠. 전기기관이 유명한 이유는 이게 이제 뭡니까? 이게 전기기관. 그리고 이 맨파워 인간의 물리적 힘이 맨파워가 리플레이스먼트 됐죠. 뭐로 의해서? 기계의 힘으로, 전기 힘으로. 그죠? 갔다. 전기기관에 갔다. 전기기관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뭡니까? 어떤 것들은 무조건 이게 피스톤 운동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이제 전기기관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이렇게 됩니다. 물을 끓여요. 물. 여기서 이제 보일링을 시킵니다. 자, 물을 끓입니다. 이 물 끓인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죠. 이제 목재로도 할 수 있고죠. 목재, 팀버로도 할 수 있고, 또는 차콜도 할 수 있고, 그죠? 석탄도 되고, 뭐 나무도 되고, 뭐 이렇게 있겠죠. 끓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베이퍼, 전기죠. 자, 그러면 이 베이퍼를 한 곳에 모읍니다. 이렇게 모으겠죠. 여기 막 베이퍼가 막 이렇게 베이퍼가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이걸 이제 어떤 하나의 뭡니까? 용기에다가 어떤 베셀에다가 모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안에 뭐가 차죠? 압력이 가득 찹니다. 프레셔가 차죠. 프레셔가 increase가 되겠죠. 압력이 찹니다. 그럼 이 압력이 차면은 이 압력을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자,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피스톤에다가 쏩니다. 팍 쏩니다. 여기 이제 샷을 하는 거죠. 압력을. 이거는 이제 결국 뭡니까? 샷을 하는 것은 high pressure vapor죠. 자, 요게 이제 고압의 전기입니다. 고압의 전기. 압력이 높죠. 압력이 굉장히 높죠. 그럼 요거를 팍 쏘면은
자, 잘 보세요. 요게 결국 뭡니까? 피스톤입니다. 피스톤은 여기서 이걸 팍 쏘면 요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여기 탁 내려가죠? 내려가죠? 그러면 여기에 요게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죠? 자, 내려가면서 여기 붙어 있는 샤프트가 이렇게 돌면서 여기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여기에 휠이 있습니다. 발통이 있죠. 자, 요 휠이 결국 어떻게 보면 뱅글뱅글 돌면 이게 압력이 탁 갔다가 다시 요 다른 곳에 요 반대편에 또 피스톤이 또 하나 붙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자동차는 이제 여기 뭐를 시킵니까? 여기 연료가 들어가 여기서 폭발시키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이제 빙빙 돌아가면서 휠이 돌아가는 거죠. 요게 이제 전기기관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요 휠에다가 바퀴를 돌면 굴러갈 것이고, 이걸 고정해 놓고 돌리면은 뭔가가 돌아가겠죠. 그죠? 뭔가가 돌리면서 또 다른 걸 돌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힘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뭐를 리플레이스먼트 합니까? 이걸 결국은 맨파워를, 인간의 힘을, 피지컬 파워를 리플레이스먼트 하는 거. 자, 이게 얼마나 1776년의 와트의 전기기관은 아주 획기적으로, 이거는 뭘 합니까? 인간의 뭡니까? 인간의 어떤 힘을 기계의 힘에 의해서 대신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철도가 걸어가는 거죠. 그죠? 자, 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동차가 굴러가는 원리랑 똑같은 겁니다. 그죠? 자, 이게 om으로서 완전히 획기적인, 그래서 1776 1차 산업혁명만 해도 인간에게서는 정말 신기한 것이었죠. 그죠? 신기한 어떤 그러한 이제 혁명적인 이제 그런 발견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발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것이 석유하고, 그죠? 아까 그다음에 전기를 발견한 거죠. 전기, 그죠? 그래서 전기하고 석유가 발견이 되었다는 거, 그죠? 전기하고 그다음에 석유. 아까는 여기 나무 같은 걸 뗐잖아요. 나무나 석탄을 뗐는데 이제 석유가 들어와서 대신 바로 폭발을 일으키는 거죠. 거기서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됩니까? 대량 생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석유를 이용하는 것이 우리가 내연기관이다. 아까 피스톤과 같은 건데, 아까 우리는 거기에다가 스팀을 팍팍 쌓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거기서 폭발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죠? 석유 그냥 스팀을 물을 데피고 이게 아니고 바로 기름만 넣으면은, 우리가 뭐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이 일일이 석탄이나 아까 나무를 넣었습니다. 그죠? 석탄이나 나무를 넣어서 전기를 만들고, 이 전기를 가지고 다시 뭡니까? 터빈을 돌립니다. 전기를 가지고 터빈을 돌렸죠. 터빈을 돌려서 이제 이게 터빈이 휠을 돌리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기차가 나갔습니다. 근데 이 석탄과 전기 이 과정을 갖다가 이거 없이 결국은 이거를 요거를 결국 뭐가 대신했다냐면, 요거 대신에 여기 석유가 들어가서 바로 폭발을 일으키는 거죠. 위에서. 자, 폭발을 일으켜서 바로 이제, 근데 이때는 이제 요걸 터빈이라는 이름 대신에 요걸 이제 내연기관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서 이제 됐죠. 그죠? 그게 이제 아까 1890년입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석유 에너지하고 전기 같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오늘 이제 석유 에너지하고 전기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연기관 이거는 1890년을 이야기, 요때가, 요거를 이제 그 19세기고 2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됩니다. 1차 산업혁명은 전기기관하고, 그 다음에 철도였고요.
이때는 이제 석탄하고 이걸 전기권을 이용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석유하고 그 다음에 전기가 들어왔다. 이러므로써 이제 이게 뭐가 가능했냐면 대량 생산이 이제 가능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776년인데 1876년도 아니고 이제 한 100년 정도 지난 1890년도에 소위하게 이제 전기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동력을 갖다가 아까 이야기한 이제 차콜 즉 석탄이 아닌 석유를 이용하게 됐다. 이렇게 되겠죠. 1890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보면 자, 그 다음에는 보면 3차 산업은 1990년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오래 한 거의 100년이네 또 그죠? 거의 100년씩 이렇게 왔죠. 자, 거의 10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100년이란 주기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이 100년이 돼서 다시 1990년대에요. 저도 아직 기억합니다. 이게 이제 1990년 초에 한 95년, 96년 정도 되었을 때 인터넷이 나왔어요. 신기했죠. 아주 인터넷이 나와서 신기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인터넷이 나왔습니다. 1995년 정도 아마 되는데요. 1995년 뭐 정도 이때 인터넷이 나왔어요. 인터넷. 그래서 뭐 www라 이런 말 있죠. 이런 말들이 굉장히 이용했어요. 처음에 이제 인터넷을 우리가 www라고 이제 이렇게 특징 지었죠. 이게 이제 그때는 이제 여기 이제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이니셜 요 세 개를 따서 www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주소를 짝짝 찍고 http 그 다음에 www http 여기 앞에 http를 먼저 해죠. http 좀 찍고 www yahoo .com이죠. 지금은 구글인데 옛날에는 구글 같은 거 없었고 옛날에는 초창기 야후였습니다. 근데 야후가 이제 구글의 자리를 빼앗겼죠. 그죠? 야후가 구글의 자리를 빼앗겼죠. 근데 원래는 이제 구글이 거의 프라미넌트였습니다. 그 인터넷이라 하면 우리가 미안합니다. 야후. 그렇기 때문에 야후 이런 이제 지금 아이도 기억하는데 야후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하나의 어떤 그 트렌디송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야후가 구글의 자리를 뺏기고 한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 그래서 요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요런 상황이 돼서 그래서 특히 이런 이제 인터넷 같은 IT에서는 1등이 아니면은 거의 이제 확 바로 그냥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이제 페리시 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요때는 재생 가능 에너지하고 인터넷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때는 이제 뭐 재생 가능 에너지는 이때 크게 없었고요. 이건 이제 renewable energy라고 하는데요. renewable energy라고 합니다. 자, 근데 거의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우리가 3차 산업이다. 이렇게 1990년대. 그래서 이때 본격적으로 2011년 사실 시작한 데는 이제 3차 산업은 1990년대 인터넷이 깔리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이게 이제 acceleration 된 거는 2011년이 에서는 우리가 이제 요거는 사이하게는 이제
그쵸? 그렇게 되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 2016년에 와가지고, 다보스 포럼, 즉, 세계 경제 포럼에서, 여기에 아까 이야기했죠. 이제 그런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여튼, 3차 산업, 즉, 인터넷이 나올 때가 1990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때부터 사실은, 이렇게 지금 이제 급속하게 정보 지식 사회, 정보화 사회라기보다는 정보 지식 사회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정보화 사회. 자, 그 다음에 자, 다음에 이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스 슈팜의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요. 클라우스 슈팜이 정의한 4차 산업이라는 것은 뭐냐 이제 보면요. 자, 요건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뭐 일단은 기계식,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1차 산업이 전기가 있었을 때, 자, 1차 산업이 전기가 있었을 때, 이제 이 1차 산업이 전기가 있었을 때, 요때는 사실 이 전기기관이, 수력 및 전기기관에 되어 있고, 기계식 설비가 거대 산업화, 요렇게 봅니다. 좀 수력으로도 했고, 결국은 이제, 뭐 피스톤을 돌리면 되니까요. 큰 것은 이제 수력으로 돌리겠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런 식입니다. 자, 요렇게, 또시, 이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다시 요렇게, 또 요렇게 되고, 여기 바퀴가 달리고요. 그죠? 또 여기도 바퀴가 달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요렇게, 피스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스톤이. 자, 그러면 이제 되어 있고, 또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요. 그래서 여기 또 이렇게, 또 피스톤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전기를 폭 쏘면은, 여기 밑으로 팍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내려가면은, 여기 위로 탁 올라가요. 다시. 그럼 또 여기서 전기를 또 탁 쏘면은, 여기 한 바퀴, 요렇게 빙 돌면서, 여기에 다시 내려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여기 뭡니까? 이 바퀴가 이렇게 돌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바퀴를, 아까 이야기했듯이, 차면은 그냥 굴러가는 거고요. 아니면 요 고정시켜 놓으면 여기 뭘 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요 달면은 펌프가 되겠죠. 펌프. 펌프. 왜? 여기에서 달아놓고 계속 물을 퍼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물을 퍼낼 수가 있잖아요. 펌프. 그죠? 뭐, 여러 가지, 펌프도 할 수 있고, 여기 아까 이야기하는 기계식 설비를 여기 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실타래를 감아야 된다. 그러면 이걸 바퀴를 고정시켜 놓고 이걸 빙빙 돌리면 여기 실이 감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뭘 넣어가지고 이 피스톤을 움직이느냐는 거죠. 자동차 보면 이제 그런 원리거든요. 뭘 해서, 피스톤을 움직이느냐. 그게 따라 있는 거죠. 그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달라지겠죠. 그죠?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 산업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인간이, 기계만 계속 갖다 들어대면 얼마든지 공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산업이 거대화 되겠죠. 왜?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일은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없는 곳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세요. 공장들이 기계화되게 되는 다 어디에 위치해야 됩니까? 도시에 위치해야 되죠. 도시. 사람이 많은 곳에 위치해야지 이 사람들의 레이버들이 와서 일을 합니다. 그죠? 근데 전기기관이 발달되면은 이 일할 것들을 예를 들어서 실타래를 돌리든지, 아니면 펌프에 물을 퍼든지, 뭘 하든지 간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공장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사람이 없는 곳, 사람이 없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땅값이 싼 곳이죠. 여기 가가지고 공장을 크게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이 거대화된다는 거죠.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몇 명만 있으면은 되는 거죠. 물론 지금보다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기계가 된다 하더라도 인간의 아주 큰 힘이 필요한 부분만 기계가 되고 나머지 또 나온 제품을 손으로 하고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이 많이 필요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완전히 수공업 즉 손으로 하는 거하고는 틀리게 사람의 손이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사람 손이 그리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산업이 거대화가 가능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산업 거대화가 가능했다. 자,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거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일본의 이제 클라우스 슈파브의 견해는 같이 1차 산업혁명을 이제 이 사람은 수력 및 전기기관으로 받고 기계 생산 설비가 되었고 산업이 거대하다. 아까 그분이 본 거하고 1976년하고 조금 뒤를 이제 본 거죠. 하여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같은 개념인데 조금 이제 견해가 틀려보죠. 그 다음에 2차는 이제 1870년에 19세기인데 소위 하기에는 이제 컨베이어 벨트죠. 아까 이야기하는 이제 컨베이어 벨트는 그겁니다. 빙빙 돌리니까 우리가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그게 휠이 자 전기해 가지고 휠이 있어요. 이게 굴러가면 자동차가 되고 놔놓고 그다음에 이걸 딱 고정시켜 놓고 하면은 여기 뭐가 올라갑니까? 여기 뭐가 올라갑니까? 컨베이어 벨트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생각합시다. 그럼 자동차는 바퀴 4개예요. 그죠? 그림을 좀 못 그리는데 자동차 하면 그냥 굴러가는데 자동차 말고 요 위에다가 벨트를 이렇게 달았다 합시다. 이렇게. 그럼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소위 이야기하는 벨트. 그러면 요게 뱅글뱅글 도니까 여기 있는 물건이 여기 있다가 여기로 왔다가 여기로 톡 떨어지겠죠. 그러면 멀리에 있던 물건을 사람이 일일이 가져와서 여기까지 사람이 일일이 가져와 가지고 여기까지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컨베이어 벨트 위에 톡 놓으면은 이것이 목적지까지 가져오면 여기서 다른 사람이 이걸 주워 가지고 다시 가져가면 되겠죠. 이걸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 컨베이어 벨트인데 요 벨트 위에 여기 돌아가고 여기 돌아가죠? 근데 이제 요걸 예를 들어서 요 위에다가 이게 스로팅 하우스를 도축장이라 하잖아요. 그죠? 스로팅 하우스. 그럼 이 스로팅 하우스에다가 여기에 뭡니까? 닭들을 갖다가 그죠? 닭들을 이렇게 다 매 놓으면은 이 닭들이 쭉 가다가 이게 스로팅 즉 살되고 그 다음에 그대로 뜨신 물 있는 대로 전달이 되고 맞잖아요. 이 중간에 요까지는 스로팅하고 요까지는 뜨신 물하고 요까지는 털을 벗겨내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최종 단계에 와서는 뭡니까?
도축돼서 그냥 하얀 살만 있는 이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게 오면서, 바퀴가 여기 있고, 자, 또 여기 있고, 또 여기 있고, 자, 여기에 이제 달려 있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까지 올 때는, 여기는 뭐 도축시키고, 살 처분하고, 여기 와서는 뭐 뜨거운 물 통과시키고, 그러면 이제 이게 뭐 껍질이 벗겨지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는 이제 뭐 다시 가공해갖고, 최종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상자에 집어넣고, 탁 떨어지면. 이런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 할 때, 이걸 돌리는 거는 이번에는 전기가 발견되기 때문에 이런 전기기관이나 내연기관을 쓰지 않고 그냥 전기만 넣으면 바로 컨베이어 벨트를 돌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전기 동력을 갖다가 사용했고 대량 생산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사람은. 자, 그래서, 최초 컨베이어 벨트는 신시내티 도축장, 컨베이어 벨트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죠? 지금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는 거죠.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트렌드를 보는 거죠. 산업혁명이 가면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근데 이 패러다임이 결국 이게 전부 각각의 단계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까? 1차 산업입산. 결국 이게 뭡니까? 크리에이티비티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창조 아닙니까? 창조. 발명과 창조 아닙니까? 발명이 결국 창조입니다. 발명이. 이러한 창조에 의해 가지고 그 시대에 맞게 창조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됐다? 프로그레스가 있었다. 창조에 의해 가지고 발전이 있는 거죠. 발전이. 그래서 창조적인 마인드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창조에 의해 가지고 발전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것이 이제 슈팝의 개념입니다. 슈팝뿐만 아니라 앞쪽도 마찬가지겠죠. 창조에 의해 가지고 발전이 이루어져 있다. 인류 문명의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 이런 이제 취지로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차 산업은 이 사람은 이제 아까는 1990년을 봤는데 이건 1969년을 봅니다. 언제냐면은 PLC PLC인데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지켜봅니다. 조금 옆으로 당기겠어요. 자, 여기 보면 여기에 이제 보시면 3차 산업을 이제 요게 IT인데요. 3차 산업 IT인데 요게 PLC라고 되어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보통 뭔가를 조정할 때 보면은 우리 전기밥솥 같은 것도 뭐 예를 들어 전기밥솥 보면은 여기 꼭꼭 누르는 거 있죠. 뭐 메뉴 있고 그 다음에 뭐 취사하면 뭐 시간 타임 있죠. 시간 타임 시간별 있고 그 다음 여기에 이제 메뉴에 보면 이제 종류도 있죠. 종류 어떤 밥을 할 건지 뭐 예를 들어서 흰밥 잡곡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흰밥이나 잡곡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손으로 팍팍팍 눌러가지고 있고 스크린으로 보이게 하는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 PLC라 합니다. 이거는 이제 Programmable 그 다음에 PL은 Logic입니다. 그 다음에 Controller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러다.
자, 요거 따서 앞에 이니셜이 PLC가 되는 거죠. 그래서 PLC인데요. 요게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결국 이제 프로그램 된 대로 컴퓨터가 움직여서 통제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 이제 정기적으로 요거와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하드와이어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뭐냐? 일일이 선으로 연결합니다. 선 연결인데 PLC는 요거를 회로로 연결해 되어 있습니다. 안에 내부적인 회로로. 그리고 명령을 컴퓨터화 되는 CPU 명령입니다. 자, 이건 결국 CPU가 들어갔다는 것이니까 선으로 연결한 것이 아니라 선으로 하나하나를 예를 들어서 선으로 연결할 때는 우리가 릴레이라는 그런 전기기구를 쓰는데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런 걸 쓰지 않고, 물론 안에 릴레이라는 걸 들어갑니다. PLC에도. 그렇지만 명령을 내리는 것을 선으로, 그 선이 뭔가를 물리적으로 뭘 넣어가다 차단하고 뭐 이렇게 접점을 쓰고 이런 게 아니고, 요거는 그런 걸 쓰되, 요거는 안에서 뭔가를 물론 이제 릴레이라는 접점을 씁니다만은 안에서 명령을 갖다가 로직 하게 들어있는 명령, 즉 플로우 차트에 의해 갖고 플로우에 의해 가지고 요거는 이제 흐름도에 의해 가지고 명령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게 이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것, 이걸 우리가 PLC라고 합니다. 어떤 이런 것들이 도입된 요 시점을 슈팝은 뭐냐면 산업혁명, 즉 3차 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이거는 완전 자동화입니다. 이때는 완전 자동화다. 완전 자동화를 이야기한다. 100% 자동화는 아니지만 인간이 넣어놓은 정보에 따라서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처리해 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를 우리가 1969년 이 PLC가 나왔을 때부터를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이때는 이제 이때부터 자동화가 진화되기 시작, 초기 단계입니다. 자동화의 초기 단계죠. 진화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4차 산업은 2015년 이후에, 아까 여기 나와 있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2015년하고 여기서도 미래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2015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입니다. 그죠? 사이버 상에서 만들어 놓은 물리적인 시스템이다. 사이버 상에서. 그죠? 사이버 상의 물리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것과 똑같은 기능을 가상 공간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사이버 시스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다 이렇게 한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특징은 뭐냐? 앞에 있는 3차 산업의 특징은 자동화긴 하지만 이 자동화는 인간이 이때도 스마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진정한 스마트는 4차 산업의 어떤 하나의 슬로건이죠. 자, 이때의 자동화는 인간이 넣어놓은 데이터 내에서 작동하는 자동화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인간이 넣어놓은 데이터 내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이때 자동화는. 그래서 자동화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그런데 4차 산업 1915년대 이후의 어떤 사이버 물리 시스템에서는 말 그대로 인공지능 기반이다. 인공지능 기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기본적인 것은 인풋을 해줍니다. 기본적인 거. 그런데 기본적인 것을 토대로 해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는 것. 그 대표적인 게 딥러닝입니다. 자, 딥러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요건 미지 인식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물건이 있다. 수박이다.
자, 인풋을 시킵니다. 몇 개의 이미지를 수박에 대한. 그러면 이 컴퓨터가 어떤 컴퓨터였습니까? 아까 AI 컴퓨터죠. 이 AI 컴퓨터가 빅데이터를 검사합니다.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검사하다 보면 수박이라는 용어가 나오겠죠. 그러면 수박이라는 용어가 붙은 이미지를 쫙 검색을 하면서 비교를 하는 거죠. 처음에 내놓은 데이터를. 물론 이 데이터도 전혀 또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니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박도 우리가 뭐 줄이 있다 해서 수박이 아니잖아요. 줄이 없는 수박도 있고 노란색 수박도 있고 소위 이야기해서 검은색 수박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박은 녹색에다가 검은 줄무늬가 한 것이 수박인데 그 위에 다른 수박은 가르쳐주지 않았다 이거죠. 그렇지만 빅데이터에서 이미지에 있어서 수박이란 것을 딸린 그림을 보면서 수백, 수천, 수만, 수십 가지의 그림을 모아서 이것도 수박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틀린 거죠. 그냥 앞에 있는 프로그래머 라직 컨트롤러는 말 그대로 이 라직 컨트롤러 라직 자체를 인간이 입력을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어떻게 해라 어떻게 처리해라. 근데 이거를 갖다가 상황에 따라서 스스로 변경을 해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컨트롤 값을 바꾸는 것을 소위 이야기하는 그것이 4차 산업혁명에서의 인공지능 컴퓨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란 말이 보이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수박을 인식하듯이 시퀀서 상에서도 스스로 요거는 원래 이렇게 세팅이 됐는데 요거보다는 요 옵션이 좋겠다 라는 식으로 그 말 그대로 스마트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스마트하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해준 거를 해주는 그대로 그 따라서 명령어대로 처리만 잘하는 거를 스마트하다고 할 수는 없죠. 그건 그냥 로열티가 있는 거죠. 충실하게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스마트란 거는 스스로 판단한다. 새롭게 판단한다. 상황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게 틀리다는 거. 자, 그게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이라든지 사물 인터넷 로봇이라든지 자, 사물 인터넷 로봇 같은 것도 사물 인터넷 같은 것도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방 안에 그거를 쿨이라고 그냥 합시다. 몇 도다, 10몇 도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10몇 도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죠. 그러면 10몇 도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에어컨을 틀다가 에어컨 온도가 자동적으로 딱 센싱 돼서 10도가 되면 딱 꺼진다. 그건 굉장히 단순한 거죠. 아까 이야기하면 그거는 소위 이야기하는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아까 이야기하는 자동화에 가깝죠. 그런데 우리가 돌면서 지금 보니까 외기온도가 예를 들어서 뭐 찹다 이거죠. 그런데 이걸 세팅한 이 집 주인이 10몇 도를 갖다가 세팅을 해 놓으면은 이 사람이 지금 날씨가 억수로 더울 줄 알고 10몇 도를 한 모양이다. 근데 실제 16도를 했지만 16도 설정하지 않고 컴퓨터가 스스로 알아서 가장 적절한 온도, 외기온도에 대비해서 가장 적절한 온도를 갖다가 검색해서 그 온도를 유지한다. 목욕물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런 식이죠.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하는 그러한 이제 컴퓨터를 우리가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더 나아간 것을 학습하는 것을 이제 딥러닝에 의한 인공지능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융합이 되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뭘 하기 위해서 온실을 하면은 온실을 한다.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일조량을 갖다가 조절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캐노피를 위에 천장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거. 그죠? 그것도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것도 알아서 하는 거지. 인간이 세팅해 놓은 어떤 값 안에서 노는 건 아니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로 든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자동화, 즉 3차 산업과 4차 산업의
구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3차 산업과 4차 산업의 어떤 구별이 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시스템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복잡성은 더 증가한다. 그렇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복잡성이 나와 있는데 올라가면 여기 복잡성은 점점점 증가하는 그런 추세죠. 그죠? 이렇게 올라가면 시스템은 점점 복잡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슈만은 이 슈밥 미안합니다. 이 슈밥의 견해가 사실은 굉장히 레프리젠팅 합니다. 레프리젠팅 한다는 것은 4차 산업을 대표하는 그러한 이제 인물이다. 4차 산업을 대표하는 4차 산업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죠? 4차 산업 대표 즉 주장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 사람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이 4차 산업이라는 이러한 용어가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슈밥이라는 그 정도, 크라우스 슈밥 정도는 우리가 좀 메모리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사람의 이제 분류법도 사실은 자, 그래서 슈밥의 분류가 의미를 갖는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디테일을 한번 볼까요? 4차 혁명의 어떤 디테일인데요. 기술들이죠. 그죠? 일종의. 그래서 우선 이제 물리학 기술, 즉 피지컬 테크놀로지인데요. 물리학 기술에 있어서는 무인 운송수단, 자율주행차죠. 자율주행차는 이거는 뭘 기준으로 합니까? 자율주행차는 말 그대로 GPS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GPS, 그죠? 위성 시스템, 그죠? 위성 시스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위성 시스템에서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차에 이제 주파수를 쏘면서 이제 센싱, 그죠? 센싱 기술이죠, 그죠? 주파수를 쏘고 이제 그 주파수를 받아서 거리를 측정해서 다시 위성으로 보내서 그 주파수의 어떤 위치,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차량의 속도를 조정하고, 그죠? 가까이 되면 이제 그런 식으로죠. 그 다음에 이제 운전을 하는 방향은 GPS를 따라서 가고, 가는 도중에 거리를 유지하고 하는 것은 센싱을 받아서 가장 안전한 거리, 가장 안전한 속도, 이런 것들을, 그죠? 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그 다음에 드론도 마찬가지죠. 드론도 위치를 갖다가 정확한 위치에 가기 위해서 GPS를 이용하죠. 이것도, 그죠? GPS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앞에 날아가면서 센싱을 이용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장애물을 피해가고, 그죠? 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무인 운송 수단이 등장했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전력선을 점검한다든가, 그죠? 전력선 점검하는 데는 사람이 위험하니까 이런 드론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 교련 지역의 의료품을 전달하는 것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보면은 시골에 가면은 비료 농약 뿌립니다. 그죠? 뿌리고 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뿌리고 난 다음에 식물이 얼마나 컸는지도 가지고 그거 사진 찍으면은 우리 GPS 같은 데나 지도 같은 데서 점 찍어갖고 선자 끄면 뭐가 나옵니까? 거리가 나오잖아요. 똑같이 데이터 분석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 비료를 얼마 정도 뿌렸으니까 얼마 만에 며칠 만에 얼마만큼 성장했다. 뭐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 평균적으로 성장한 높이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결국 다 뭡니까? 다 어떻게 한답니까? 스스로 알아서, 그죠? 스스로 알아서 하니까 이걸 우리가 뭐랍니까? 스마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마트. 스스로 알았으니까 스마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3D하고 4D 프린팅을 하죠. 3D하고 4D 프린팅은
지금 이제 4D까지. 자, 그 다음에 3D 프린팅은 이제 1인 기업, 아까 말했죠. 1인 기업이 얼마든지, 옛날에는 이 1인 기업이 거의 힘들었죠. 왜? 이거 하려면은 일단 금형 비용, 즉 몰딩을 뜨는 비용만 엄청나게 나고, 그 다음에 모형을 하나 자동차 모형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런데 이걸 3D 프린팅으로 실제 만들어질 모형 그대로, 도면에 있는 걸 그대로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고객이 이걸 좀 이렇게 높여주세요, 낮춰주세요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대로 맞춤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것은 사실 자동차라든지 항공우주라든지 의료산업 같은 경우도 만들어갖고 시제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조대라든지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갖다가 특히 이제 털리 같은 거, 그죠? 그런 거 할 때 안에 이렇게 사람이 그 사람의 구강 구조 이런 걸 찍어가지고 인풋 시키면 그 프로그램이 안에서 그게 딱 맞는, 그죠?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자동으로 쫙 맞춰가지고 그 안에 이제 데이터 값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패션 같은 거. 패션의 3D란 것은, 실제,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입어볼 수도 있겠죠. 그죠? 바로 입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실제 모형을 고객에게 그대로 보여줄 수도 있겠죠. 자동차 같은 거, 그죠? 외형 같은 거 만들 때,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우리가 자, 이런 구조입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아파트 같은데, 아파트 분양 같은 거 할 때 가면은 이렇게 다 세워놨잖아요. 모델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풍력 발전기, 임플란트 여기 있죠. 임플란트.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세포화 장기 등 대부분의 제품들. 그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실제 제품하고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미리 적용해 볼 수 있다. 그죠? 미리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굉장히 사실은 이거로 인해서 의료산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인공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착용이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로봇, 첨단 로봇 같은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인간과 기계의 협력을 갖다가 일상화한다. 자, 정밀 농업 같은 거, 그죠? 정밀 농업도 로봇이 가가지고 인간의 손이 안 닿는 부분들, 이런 데다가 아주 그거를 절단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약을 투여한다든가, 그럼을 넣는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가사도우미도 마찬가지죠. 요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인공지능 청소기 같은 거, 아니면 이제 식당에 가면은 짜자자 가가지고 어떻게 하죠? 자동적으로 배달하죠. 식탁에 갖다 주고. 또 청소나 식기 세척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리프레시먼트가 된다는 거. 대처된다는 거죠. 이게 대처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어떤 듀티 자체를 대처하기 때문에 인간의 잡은 갈수록 준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피할 수 없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1차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1차 산업혁명이 결국은 뭡니까? 인간의 힘을, 맨파워가 리프레스드 전기기관에서, 그죠? 2차 산업혁명은 더 심했죠. 왜? 전기가 발견됨으로써 이 전기가 결국은 모든 어떤 기계를 갖다가 증가시켰죠. 자, 그러면서 여기도 사실 대량 실업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 실업은 다시 교육화되어서 이러한 산업 기계들을 만드는 공장에 다시 투입될 수가 있었어요. 그죠? 다른 곳으로 그 실업이 보충될 수가 있었죠. 물론 100%는 못 되겠지만. 자, 그런데 우리 4차 산업혁명에서는, 자, 그런데
전기라든지 전기기관이라든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도 전기. 자, 이러한 것들은 결국 무엇에 대한 리플레이스먼트입니까? 어쨌든 간에 사람의 힘에 대한 리플레이스먼트죠. 피지컬 파워예요. 피지컬 파워. 그냥 물리적인 힘을 갖다가 대신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4차 산업은 인간의 힘이 아닌 인간의 브레인을 갖다가 리플레이스 합니다. 결국은 4차 산업은 인간의 두뇌를 리플레이스 하니까 이제 여기에서 리플레이스 된 어떤 잡들은 인간에게 다시 주어지기가 힘들다는 거죠. 갈 곳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서는 탑, 아까 야후 이야기를 했지만 탑이 아니면은 거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2등은 IT 산업에서 2등은 거의 그냥 마이너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마이너는 있기 때문에 결국 2차 산업혁명에서의 실업은 필수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우리가 초기에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수정이 필요한 거죠. 그죠? 자유경쟁, 자유시장경제의 논리만 적용해서는 이 실업 문제를 4차 산업혁명에서 리플레이스먼트, 즉 그것을 갖다가 어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이 굉장히 없습니다.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정부의 역할이 어느 정도 더 강화돼야 되겠죠. 그죠? 인간 생존과 복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어느 정도 강화돼야 되겠죠. 그죠? 강화돼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의 어떤 다시 이제 하나의 이제 대응책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우리가 뒤에 한번 생각해 보고 우선, 이러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제 기술로 좀 더 보면요. 신소재 같은 경우는 가볍고 강하고 이런 것들이, 그죠? 이런 것들, 그죠? 어떤 것이냐, 신소재 부분에서 이제 그래핀이라는 거, 강철보다 200배 강합니다. 두께는 머리카락의 이제 100만 분의 1. 아주 뛰어난 열 전도성이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냐, 조그마한 걸로도, 굉장히 이제 열전도가 좋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신소재를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이 어떤 손으로는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리고 그냥 입력된 어떤 인풋만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걸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이제 100만 분의 1 나노죠. 나노 정도의 어떤 그것들. 이런 것들을 사실을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죠? 이것도 이제 결국은 정교한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물리학적인 기술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아까 이야기한 이제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Internet of Things 라고도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는 Internet of Things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Internet of All Things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보통 IoT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거는 여러 개의 기계들이 서로 연결돼서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요걸 갖다가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랍니다. 사물들이 모였다. 사물에는 예를 들어서 집 보일러도 되고,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도 되고, 그 다음에
에어컨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집, 의료 액세서리, 도시, 운송망, 에너지 네트워크 분야 이게 서로 interact, 그죠? interact. 자,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interacting을 한다. 이 상호작용을 할 때 뭔가 이걸 가장 적절하게 regulation 할 수 있는, handling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가 이게 관여해서 한다. 그렇게 되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죠. 블록체인인데, 요거는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보안적인 문제, 그죠? 보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보안적 어떤 기술이다, 그죠? 보안적 기술이고, 이로 인해서 요거를 이제 뭐냐면 보안을 강화하면서 보안 강화하면서 이제 또 다른 것들을 이제 응용한다. 응용한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결국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파이낸셜 핀테크 분야에서 아까 이야기했죠. 핀테크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파이낸셜은 굉장히 큰 자이언트들, 그죠? 거대 기업들, 거대 자본을 이야기하죠. 거대 자본. 자, 지금까지는 거대 자본들이 프라이오리티를 가졌습니다. 우선권을 가졌죠. 소위 이야기하는 규모의 경제를 가졌습니다. 규모의 경제. 스케일 오브 이코노미를 가졌습니다. 규모의 경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크면 클수록 유리한 거죠. 그래서 스케일 오브 이코노미를 가졌는데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공간 확대를 이야기했죠. 물리적인 공간이 확대됨으로써 훨씬 더 큰 부를 창출할 수 있었죠. 뭐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그 지점하고 그죠? 지점. 그다음에 이제 ATM 같은 거, 그죠? ATM 수 이게 사실은 더 많은 고객 확보를 개런티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자이언트 기업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프라미넌트하게 그죠? 이렇게 리딩 했었습니다. 근데 이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개인 간에도 하나의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단톡방이라고 합시다. 단톡방. 그죠? 그래서 단톡방을 만드는데 이제 단톡방에서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 금융 앱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돈을 펀딩을 뭐 크라우드 펀딩을 하든지 해가지고 펀딩을 해서 여기서 이제 이 그 자금을 운영을 하는 거죠. 그죠? 뭐 소위 하는 개하듯이. 자, 근데 요걸 할 때 여기에 의한 시큐리티, 안전성. 누가 얼마 냈는데 하는 이런 걸 증명할 수 있는 기존에는 뭡니까? 기존에는 어떤 전통적인 은행에서 뱅킹 시스템이 이걸 갖다가 개런티 했죠. 돈의 안정성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 블록체인 자체가 거래의 어떤 보안과 보안이라 거래의 안정성을 갖다가 유지하는 기술이 개발됨으로써 결국 향후에는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그 조그만한 어떤 규모의 사금융 뱅킹 시스템, 프라이빗 뱅킹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가능하다는 거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서의 어떤 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서의 진위도 이렇게 하면 이제 시큐리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보증이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학위라든지 소유권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산되어서 분장해 가지고 확인되고 뭐 증명서도 그죠? 보험 청구, 의료 기록, 투표 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암호화돼서 보안이 유지된 가운데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주문형 경제다. 그래서 on demand라는 것이 주문이 있으면 그래서 이거 다른 말로 이제 공유 경제.
그죠? 소위 이야기는 이제 지금 우리가 각 공유경제란 것은 하나의 사물을 갖다가 공유하면서 쓰는 겁니다. 공유하면서 쓰는 거. 우버라든지, 그죠? 뭐, 쇼핑, 세탁, 이런 것 전부 다 가죠. 세탁도 마찬가지죠. 안에서, 어떤 시설에서 서로가 공유하면서 쓴 만큼 돈을 내고, 쇼핑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집도 마찬가지죠. 홈스테이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렇게 이제 집이 있고, 이 집에 대해서 자기가 쓴 만큼 같이 그 집을 공유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어떤 방을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두고 필요한 만큼 쓰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주차도 마찬가지죠. 다 자기가 쓸 필요가 없잖아요. 가서 특정한 주차구역에 자기가 뭐 돈을 내는데 뭐 3일밖에 못 쓴다, 한 달에.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럼 공동으로 빌려서 거기서 쓴 만큼 서로 쉐어링 하는 거. 그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가장 경쟁적이고 경제적인 가격에서 자기가 쓴 만큼 하는 수요만큼 공급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이제 쉐어링 하는 거죠. 쉐어링 하우스 뭐 이런 식으로 쉐어링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어떤 연결된 인터넷들, 소위 말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과 이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앱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그 어떤 다른 공간에서 연결되는 여러 가지 어떤 사물들, 이것이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로 통합이 됨으로써 예를 들어서 집을 쓰는 사람이 내가 집에 들어갈 날짜, 집을 쓰는 시간에 과연 거기에서 세탁할 수 있는지, 세탁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주차할 수 있는지, 그죠?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동시에 다 접촉이 되는 거죠. 사물 인터넷에서. 그래서 싱스헤더, 그런 것들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계들에게 동시에 접촉이 됨으로써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이 이제 4차 산업의 디지털 기술 중에 하나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